네, 안녕하세요. 에딘머니 진행자 황윤기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등대, 일명 염블리님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염 이사님께서 2023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 강연을 한번 해주셨어요. 네. 그때 제가 한번 봤는데 제 투자 가치관이랑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한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오래 들고 있는다는 게 다 장땡은 아니다. 그러니까 존버가 다 답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국내 시장은 장기 투자랑 좀 안 맞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장기 투자 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단기 매매로 돈 벌기 쉽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장기 투자해서 뭐 성과 나신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한국 주식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애플도 그렇고 사실 뭐 미국의 아마존도 있죠. 그다음 테슬라도 있었고 결국 버틴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실제. 근데 한번 한국을 보세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있겠죠. 버텼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한번 또 다른 기업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그때가 우리나라 지수 2000일 때 네. 그때 뭐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좀 가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당시 주가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5분의 1 정도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포스코만 해도 그때 제 기억에 75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30만 원 탈까 말까 하잖아요. 그리고 OCI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1년도에 60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8만 원인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싸게 샀으면 또 수익도 났겠지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 사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주식을 산다고 해서 수익을 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엄청난 하락도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그런 속성을 좀 가지냐면 한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애플 그다음에 뭐 아마존도 있겠지만 뭐 나이키도 있고요. 스타벅스 뭐 테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죠. 그렇지만 이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 소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난 한 10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한국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만 해도 갤럭시 S를 만들지만 본업은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여러분한테 파는 제품이 아니에요. 어디다 팔죠? 기업들한테. 한국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대부분이 기업한테 공급을 하는 부품사들이 많아요. 반도체도 사실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선도 이 컨테이너 선사라든가 해운사가 발주해달라고 이제 발주를 주면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 그 전방 산업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산업들이 대부분 경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반도체만 해도 지금 뭐 여러분들도 올해 아마 하이닉스 실적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적자가 한 5조? 5조, 6조 날 것 같아요. 이게 불과 한 10조, 12조 벌던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적자가 5조 나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그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그 구조가 그래요. 그 기업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업종 자체가 성격이 그래요. 근데 한국은 이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미국의 애플 같은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한국도 애플 같은 기업 발굴해서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틀리니까. 구조 자체가. 네, 구조 자체가. 한국에도 그런 기업이 있었죠. 옛날에 LG생활건강.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LG생활건강마저도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장기 투자한다고 과연 내가 성과를 낼까?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런 성향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좀 망가지고 안 좋다고 할 때 오히려 사가지고 너무 좋을 때 있잖아요. 특히 뭐 정말 역대 최고 실적 냈다. 이럴 때 팔면 오히려 수익이 나요. 네. 근데 반대로 역대 최고 실적이니까 사면 물리고 최악일 때 팔고 이게 왜냐면 사이클이 우리 한국은 경기 민감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경기 민감주 뭐냐면 안 좋으면 다시 좋아지고요. 좋아지면 다시 나빠져요. 이 사이클을 생각하면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기가 되게 힘들죠.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는 게 이게 정답인가? 어떻게 안 좋을 때 사? 최악일 때 사? 근데 그때 망할 것 같고 좋을 때는 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사면 물려버리고 맞아요. 이게 아마 재작년에 아마 이 투자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워낙 그런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니까 장기 투자보다도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업에 맞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자. 무조건 들고 가지 말고. 그리고 장기 투자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기업의 그 경쟁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몇 개만 들어볼게요. 그 메일유업이라는 기업 아시죠? 네. 우리 그 우유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 돈 잘 벌어요. 한번 나중에 이 방송 보시고 주가 차트를 열어보세요. 길 끝도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안 울잖아요. 이제 분유 시장이 점점 그리고 우유 소비가 줄어들어요. 출생률하고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우유 이제 자기가 먹는 우유 먹겠지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코카콜라 같은 존재가 별로 없잖아요. 우유 시장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롯데하이마트도 한번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난 걸로 알거든요. 고점 대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롯데하이마트도 한때 돈을 잘 벌었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매장 가서 가전을 사니까 지금은 첫 번째가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안 사요. 이미 그때 다 샀잖아요. 이미 2년 전에 샀어요. 오래 가는군요. 네, 그때 이제 집에 있으니까 다 가전제품 사고 근데 그거를 2년 후에 또 바꿉니까? 안 바꿔요. 몇 년 후에 바꾸고. 그리고 롯데하이마트만 안 가도 돼요. 주위 옆에 보면 삼성 대리점이 있고요. LG 대리점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 가서 사면 되고 아니면 쿠팡 검색하면 돼요. 배달시키면 되고. 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롯데하이마트만 가서 사람들이 사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무슨 결과가 발생할까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류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경쟁이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게 우선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좀 제조업체가 많다 보니까 네. 경기에 민감한 게 있고 경쟁업체가 많은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안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